2021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엑셀 부문 기타 작업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시험지는 길퍼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신화공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 중에 공개 A형이에요. 기타 작업은 총 3문제로 나누어져 있고 1번이 차트, 2번이 매크로, 3번이 프로시저입니다. 자, 프로시저에서 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다 득점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보고 이제 저랑 같이 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이제 그 중에 한 2년 전부터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1번이 있죠. 1번 문제가 이게 좀 자유스럽게 나오다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데이터 선택 부분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동그라미 1번은 중국 계열로 추가하고 보조축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계열을 추가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열이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뒤쪽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따라서 나오는데 사실 보조축 지정은 계열을 추가한 후에 이 계열을 보조축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차트에서 수정은 해당 영역의 서식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동그라미 1번 문제 메뉴가 2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괄호도 있죠. 괄호 항목축 레이블 범위는 나오는데 계열이나 항목은 모두 다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자, 그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해당되는 파일을 암호를 넣으시고 열으셔야 되고 이제 아래 시트는 기타 작업 1번입니다. 자, 차트를 수정을 하실 때는 저에게 수업받는 학생들은 차트를 클릭을 일단 해놓으라고 제가 말하고 있고 자, 클릭함과 동시에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서식도 좀 꺼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꺼내면 되지만 이제 이동을 할 때 용이하게 쓸 수 있으니까 꺼내 놓으세요. 메뉴 알려드릴게요. 자, 메뉴는 차트 도구 메뉴에 디자인에 있고 오른쪽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고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나오기도 합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계열을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럼 범례 항목 계열을 추가합니다. 자, 메뉴 이렇게 가야겠죠. 자, 추가 단추 누르시고 계열 이름을 정확하게 주진 않았지만 중국 CNY를 추가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름도 적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값의 1을 완전하게 지우고 자, 값으로는 C17에서 C21번까지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 있던 레이블이 없어져요. 가로 항목중 레이블이.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레이블도 편집해 달라고 하죠. 자, 편집 눌러서 레이블의 범위를 B17에서 B21로 블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지금 다 한 걸로 아시면 안 돼요. 우리 보조축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계열과 레이블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축을 넣으셔야 돼요. 보조축 넣을 때는 제가 오른쪽에 서식창 열어놓으라고 했어요. 서식창에 선택하는 단추가 있어요. 선택 단추가. 차트 옵션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추가한 중국 계열을 수정합니다. 아래쪽에 그림이 3개 뜨죠. 페인트, 오각형, 차트. 그중에 차트 모양을 누르면 보조축이 나와요. 그래서 보조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번 풀이 할까요? 기본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합니다. 세로축 제목을 추가할 거예요. 우리 추가하는 것은 차트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제 그 밖에 다른 추가는 모두 플러스 단추가 한다고 보면 돼요. 자, B셀과 연동하고 자,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어떤 것을 추가하는 것은 차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더하기 눌러서 축제목 중에, 자, 여기서 축제목에서 클릭하지 마시고 옆에 단추가 있어요. 단추를 눌러서 아주 작으니까. 자, 축제목 중에 기본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왼쪽 화면에 축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제목은 클릭된 상태로 있어요. 자, 클릭이 된 상태로 수식 입력줄로 옮겨가야 됩니다. 커서가. 자, 수식 입력줄로 클릭을 해서 등호. 그리고 B2셀을 클릭해 주는 것이 연동이에요. 자,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문제에서 다시 또 텍스트 방향을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환율 미국이 잡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에 서식 옵션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서식을 가셔야 돼요. 축제목 서식 이렇게. 자, 이 서식에 텍스트 옵션과 제목 옵션이 있고요. 자, 우리는 제목 옵션에서 자, 3개의 단추가 또 나오죠. 자, 세 번째 맞춤 단추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해볼까요? 3번은 세로값축을 이렇게 나오는데 세로값축은 있어요. 이미 우리한테. 자, 그중에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까지 설정할 거고 다시 또 범례로 이동을 해서 위쪽으로 위치를 옮길게요. 할 게 많아 보이지만 세로값축 수정하고 범례 수정하면 돼요. 차트를 열고 서식 상자에서 선택 단추를 바꿔줍니다. 세로값 축으로 바꿀게요. 세로값 축.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에 아이콘 중에 차트 모양 아이콘에 축 옵션을 다시 열고 자, 최소는 1150 그리고 최대는 1250 다시 주 단위는 10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이 없어지게 주 단위 10 자, 이렇게 3가지를 하시면 돼요. 다시 또 축 옵션을 눌러서 범례는 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위치를 위쪽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까지 했어요. 동그라미 4번 해볼게요. 자, 미국 계열의 선을 그랬어요. 자, 미국 계열을 수정하라는 소리고 선을 완만한 선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표식 옵션을 바꿀 거예요. 자, 그럼 미국 계열 선을 수정을 해볼까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 서식에 선택 단추를 미국 계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페인트 통을 누르는 거예요. 페인트 통은 선이나 채우기를 해요. 자, 페인트 통에서 선을 그랬으니까 하단에 선을 따라오고 자, 스크롤바를 가장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완만한 선이라는 체크 상자가 있어요. 자, 완만한 선을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표식을 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스크롤바를 위로 쭉 끌어당기면 자, 맨 위에 아주 작게 표식과 선을 분리하는 메뉴가 다시 있어요. 자, 우린 표식을 클릭을 하고 표식 옵션에 자, 기본 제공의 형식을 세모로 바꿔줍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 해볼까요? 자, 5번도 미국 계열의 자, 그런데 미국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소라는 말이 나와요. 자, 3월 16일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위치를 아래쪽으로 조정해 줍니다. 자, 요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는 차트를 2가지 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하나의 계열로 보면 돼요.
그럼 계열이 한쪽에 또 있는 거죠. 자, 이 계열들 중에 어느 하나의 점들, 이렇게 하나하나의 점들, 이것을 요소라고 해요. 그러면 미국 계열이 삼각형 표식을 가진 거니까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게 미국 계열이네요. 자, 미국 계열 중에 3월 16일 데이터 하나만, 뭐 하나만 레이블 넣으래요. 자, 그럼 선택을 제 화면처럼 하고 갑니다. 자, 미국 계열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저는 파란색의 차트를 클릭을 하고 다시 그중에 3월 16일 삼각형만 한 번 더 클릭. 그래서 이 삼각형에만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오른쪽 더하기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삼각형을 누르고 위치까지 잡고 나오세요.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자, 앞쪽에 체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설정하는 사항을 줄이려면 그 세부 사항에서 더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차트 5문제를 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매크로를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크로는 녹음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내 마우스나 키보드가 움직이는 또는 실행하는 부분들을 녹음을 해서 다시 반복 실행해 주는 것이 매크로예요. 자, 매크로를 할 때는 개발 도구에 메뉴가 필요해요. 그럼 개발 도구라는 메뉴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미 나와져 있거든요. 이제 열심히 수업하고 계신 분들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개발 도구라는 메뉴는 보기 메뉴 다음에 있는 메뉴인데 기본적으로 엑셀을 설치하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기라는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 자, 오른쪽에 개발 도구라는 곳에 체크가 빠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곳에 체크를 하고 설정해서 나오시면 개발 도구가 보여집니다. 자, 매크로 메뉴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메뉴는 개발 도구 메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메뉴와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메뉴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화살표로 알려드리면 이렇게. 자, 둘 중에 어떤 걸 눌러도 상관없고요. 처음에 누르면 기록이 됐다가 다시 누르면 이제 기록 중지가 되는 거예요. 토글 단추니까 이 단추를 편하신 곳에서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기록할까요? 문제로 다시 가보죠. 자, 매크로는 끄고 켜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켜고 끄고. 그럼 언제 켤까요? 자, 동그라미 1번을 하기 전에 저는 켭니다. 그러니까 이 6번을 클릭하기 전에 켜시고 자, 이 6번에서 L33번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만드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 매크로는 어떤 걸 녹음하라고 하는 거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것을 녹음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켜고 ON. 자, 어디서 꺼요? 여기서 꺼야죠. OFF. 자, 켜고 끄는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사용자 표시 형식을 설정은 어떻게 할까? 자, 아래 첫 번째 세모가 사용자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지시사항이에요. 자, 그럼 지시사항을 볼까요?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조건이죠. 그러면 1과 같아요 라고 쓸 거고. 자, 영문자 5를 하래요. 그러면 5를 줄 거예요. 이런 경우에 5. 자,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 그랬어요. 자, 셀 값이 0과 같으면 자, 영문자 X. 이렇게. 자, 두 개의 조건이 나왔어요. 자,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분리를 세미콜론이 한다. 위에 점, 아래쪽에 쉼표가 있는 것으로. 자, 이 지시를 끝내면 개발 도구에 도형을 그린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자, 우리는 항상 온오프를 중심으로 문제를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 개발 도구의 도형은 이 매크로에 넣을 사항이 아니에요. 이 매크로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읽지 마세요. 우리 첫 번째 세모까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할 때는 적어도 이 6번이 클릭된 상태가 아니어야 돼요. 자, 기타 작업 2번에 이 6번이 아닌
저는 빈 셀에 놓으라고 하거든요. 빈 셀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아까 메뉴 알려드렸죠. 자,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적용. 이름 쓰고 확인. 자, 그럼 이제부터는 기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록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주고 나서 자, 동그라미 1번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E 6번부터 자, L 33번까지 블럭을 잡으면 되겠죠. 자, 블럭을 잡은 후에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하라고 하네요.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을 갈 거고요. 자, 또는 컨트롤 1이 단축키입니다. 자, 이 중에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 지표준을 지우고 자, 이곳에 조금 전에 문제에서 봤던 1과 같으면 대문자 5를 주고 세미콜론 자 0과 같으면 대문자 x를 줘요라고 써야죠. 자, 중간은 세미콜론이 불리합니다. 자, 색은 지정이 안 됐으니까 조건만 쓰면 되겠어요. 자, 하고 나서 확인. 그리고 화면에 모두 다 O와 X로 바뀐 걸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기록을 끄셔야 돼요. 꼭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지시사항 읽은 것까지 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지시사항을 안 읽었잖아요. 자, 이 지시사항을 해볼게요.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 그리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자, 그릴 건데 그릴 때는 Alt를 누르고 그리실 거예요. 자, 그리시고 다음에 텍스트를 쓸 거고 자,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돼야 된대요. 자, 이렇게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는 것은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추를 그리고 단추에 글씨를 쓰고 매크로를 지정하는 일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에 자, 메뉴 확대해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개발 도구의 삽입. 자, 양식 컨트롤 중에 단추. 자, 이렇게 찾아오라고 메뉴가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릴 때는 Alt를 누르고 자, B2에서 C3번에 그리고요. 마우스를 떼는 순간 매크로를 지정하라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서식 적용 매크로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자, 그런 후에 단추에 이렇게 I자가 될 때 클릭을 해서 서식 적용이라고 텍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다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매크로 문제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라는 매크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꼭 자, 언제 ON을 하냐면 M6을 누르기 전에 ON, 적용하고 나면 OFF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규칙 유형은 이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규칙 유형을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해주고 서식 스타일 주고 최소값 주고 백분위수로 주고 최대값 백분위수로 주고 막대 모양 주고 채우기 색도 줍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자, 안쪽에 지시사항 두 개는 메뉴가 열리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조건부 서식에 설정을 하면 끈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따라와 볼게요. 엑셀 파일 여시고 자, M6번을 누르기 전에 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서를 빈 셀에 놓고 켤게요.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의 이름은 그래프 보기. 확인을 하신 다음에 M6번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하면 쉽게 잡히죠. 블럭을 잡으신 후에 홈 메뉴 그리고
조건부 서식. 자, 여기에 셀 강조 규칙부터 우리한테 규칙 유형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보시면서 내려오시고 없으면 새 규칙. 자, 새 규칙의 규칙 유형이 첫 번째 세모에 나와요. 셀 값을 기준으로 서식 지정. 자, 그리고 나서 서식 스타일은 이라고 나오죠.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자,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면 다시 또 최소값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위 수. 자, 100분위 수로 20. 최대값 다시 100분위 수. 자, 80. 조금 더 볼까요? 막대 모양은 자, 두 번째 지시사항에 나와요. 7이 아니고 그라데이션에 색은 노랑이다. 그리고 나서 확인. 자, 그리고 데이터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록 중지한다. 그랬어요. 자, 위쪽에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눌러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또는 이제 상태 표시줄에 중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형 그려야겠죠. 자, 마지막 지시사항이에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축. 자, 조금 전에 동그라미 1번과 동일하죠? 자, 이 2번부터 F3번에 그리고 텍스트 쓰고 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것은 지정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엑셀 파일 열어서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를 누르고 그려야 돼요. 자, Alt 누르고 그리신 후에 마우스를 놓으면 매크로 지정이 뜬다. 그러면 그래프 보기를 지정해주고 확인. 자, 단추 2의 이름을 그래프 보기로 바꿔준다. 자, 다른 곳에 클릭하시면 되고 매크로에 대한 확인은 기록 중지를 잘 하셨다면 별도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기타 작업 3번으로 해볼게요. 자, 기타 작업 3번은 프로시저에 대한 문제죠. 학생분들이 어려워하고 그냥 2번은 선생님 전 2번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는 부분인데 포기하지 마세요. 자, 하다 보면 또 되기도 하는 게 2번이에요. 되면 또 재밌어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안 하고 1번 풀이하고 3번 풀이하고 2번 풀이 해드릴게요. 자, 1번 풀이.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어디다 이벤트 줘야 되는지 알아야죠. 자, 팡팡 요금 관리라는 폼이 나타나야 돼요. 자, 엑셀에서 폼이 나타나도록 하는 프로시저는 쇼입니다. 쇼. 쇼를 해줄 거고. 자, 폼이 초기화되면 그랬어요. 자, 폼이 초기화가 되면 구분 요금이라는 목록에 어떤 영역의 값이 표시돼야 돼요. 자, 어떤 목록 안에 영역의 값이 표시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로 소스, 그러니까 목록으로 주겠다. 그래서 로 소스라는 걸 써요. 자, 두 개 나왔죠, 프로시저가. 보호자 동반의 옵트 단추 그랬어요. 옵션 단추를 의미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단추 있죠. 자, 어떤 몇 개가 있든지 간에 하나에 밖에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자, 초기 값으로 선택된다라는 것은 옵션 단추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true라고 하고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false라고 해요. 그러면 선택되도록 하였으니까 true이면 되겠네요. 자, 이 세 개를 써볼게요. 기타 작업 3번 눌러주시고 자, 액세스에서는 프로시저를 들어가는 방법이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엑셀에서는 자, 개발 도구 메뉴에 디자인 모드를 누르고 자, 우리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프로시저가 열려요. 자, 등록 작업이라는 단추를 CMD 단추를 클릭하면 자, 팡팡 요금 관리가 나와야 되죠. 팡팡이라고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쇼라는 프로시저를 쓴다 그랬어요. 쇼.
되는지 볼까요? 자, 위에 실행 단추, 녹색 단추가 있어요. 눌러주시고 자, 화면에 폼이 나오면 잘 되신 거예요. 폼 닫으시면 다시 프로시저로 돌아갑니다. 자, 1번 문제가 세 가지였잖아요. 자, 그 중에 두 번째,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곳에 폼 이름이 있어요. 자, 이 폼을 더블 클릭을 하면 화면에 폼이 열려요. 자, 해당되는 폼을 클릭하면 이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폼이 활성화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폼에 대한 설정은 이렇게 여백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폼의 여백. 자, 여백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유저 폼 클릭이라고 나옵니다. 우린 클릭이 아니었죠? 이 클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유저 폼이라는 게 있고 클릭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폼은 맞는데 클릭이 아닌 거잖아요. 클릭 옆에 단추 눌러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주시고 이니셜라이즈는 안 주기도 해요. 프로시저를. 그러니까 그냥 화면에 나타나면 한글로만 나오고 이니셜라이즈를 안 주더라도 여러분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면 자 이렇게 CMB 구분이라는 곳의 목록으로 영역을 가지고 올 거예요. CMB 구분점 로우 소스를 찾아주시면 되고 자 로소스는 속성이거든요. 이곳에 쌍따옴표에서 셀 주소를 써주시면 돼요. M6번부터 M8번이다. 자, 또 있죠. 옵션 단추, 옵션 U가 true가 기본값이 되게 한다. 다 하셨을까요? 자, 그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위쪽에 실행 단추를 눌러서 하시면 돼요. 녹색 단추, 실행 단추를 눌러서 화면에 폼이 나타나면 되고요. 구분 기본 요금 단추를 눌렀을 때 여러분 엑셀 같이 보이죠? M부터 N까지 있는 영역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보호자 동반의 U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네요. 그러면 잘 되신 거예요. 자, 폼은 닫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풀이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3번 문제 풀이 해볼까요? 3번 문제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이게 프로시저를 주는 위치이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폼을 종료해야 돼요. 자, 메시지 박스는 MSG 박스이다. 자, 메시지 박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메시지 박스라고 하고 자, 여기에 내용을 적고 쉼표 단추를 적고 쉼표 타이틀을 적는 방법. 자, A는에서 메시지 박스를 적어 넣었는데 메시지 박스에 괄호를 쳐주고 자, 역시나 안에 들어가는 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if는에서 A가 어떻게 막 이렇게 써주는 if를 달고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1번으로 쓰느냐, 2번으로 쓰느냐를 결정해주는 것은 단추가 하나이냐, 두 개이냐의 차이다. 우리 단추가 하나인 거죠. 그러면 1번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박스에서 다른 것도 알아야 쓰죠.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가 제목, 타이틀이고요. 자,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내용이에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 자, 이 내용에서는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하면 된대요. now를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프로시저 하나 메시지 박스를 쓸 거예요. 자, 또 폼을 종료한대요. 자, 폼을 종료합니다는 언로드입니다. 자, 로드가 불러오다라는 뜻이죠. 우리 엑셀 아래 저 지하 영역에 있는 폼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없어져라 뿅 언로드 미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시저 두 개를 3번에서 써볼게요. 자, 이 같은 일은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일어나면 됩니다. 종료라는 단추에서 더블 클릭. 자, 그럼 종료라는 단추가 이렇게 열려요. 자, 이곳에 일단 메시지 박스를 만들 거잖아요. 자, ms 컨트롤 스페이스바 메시지 박스. 자, 내용은 현재 시간과 날짜가 같이 나오는 now를 넣을 거고 쉼표.
자, 단추는 하나입니다. VB, OK, only. 자, 타이틀이 있죠. 등록하면은 종료합니다. 그러면 한글로 오타 없이 다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마침표까지가 모두 다 채점이 될 거예요. 자, 메시지 박스 만든 다음에 뭐 하라고 했냐면 없애달래요. 언로드 미를 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위에 실행 단추 누르고 폼이 떴을 때 종료 단추를 누르면 이와 같이 메시지 상자가 떠야 되고 확인을 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오면 되죠. 꺼진 거니까. 동그라미 3번까지 했어요. 이제 2번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막 너무 나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춰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 너무 빨리 지쳐요. 그러니까 2번은 좀 이제 나 2개 풀었고 2번은 뭐 내가 연습했던 문제 나오면 맞추고 또 연습했던 문제가 아닌 너무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면 못 맞추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자, 2번 문제 풀이 해드릴게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일어나면 돼요. 일단 이벤트는 클릭에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있죠.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마지막에 계속해서 추가가 돼야 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2번을 정말 잘 풀어요. 자, 2번 문제 일단 엑셀 보고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엑셀에 보시면 이미 데이터가 이시환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셀 주소를 좀 챙겨 볼게요. 자,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셀은 자, 행번호는 8번이고 열번호는 2번입니다. 열의 번호는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시환은 8, 그럼 3번에 들어가면 되죠. 보호자 동반은 8, 4번입니다. 기본 요금은 8, 5번이에요. 계속 이렇게 가면 열 번호만 바뀌지 8번 행은 같은 거예요. 자, 한 번 입력이 되고 나면 9번으로 바뀌고 10번으로 바뀌고 이렇게 행의 번호가 바뀌어야 돼요. 자, 행의 번호가 다시 8번, 9번, 10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의 번호는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럼 행의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변화가 되게끔 우리가 써볼 건데 쓰는 식은요. B4번 셀에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current 자, region loss count를 쓸 거예요, 여러분. 이 식을 쓰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걸 알면 돼요. 자, B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B4가 주는 곳은 지금 표 1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곳이 기준이고 B4의 current region 연속되어 있는 범위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 박스만큼이에요. 자, 이 중에 로우 쓰면 행이잖아요. 자, 행들만 1, 2, 3, 4 행이니까 위에서 내려와야 되죠. 이 녹색 박스 안에서 행들을 카운트를 했어요. 그럼 몇 개죠? 4개잖아요. 4.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행의 번호는 8번이라고요. 그럼 4를 8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더하기 4를 해서 만듭니다. 이때 이렇게 더하기 하는 부분은 처음에 잡아주는 B4번 셀과 같습니다. 자, 그럼 B4번을 꼭 잡아야만 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자, 표가 시작하는 부분이 B5번이라서 기준 셀을 B5로 잡으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더하기 4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셀이 B4냐 B5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셀로 잡았을 때 연속된 범위의 행수가 4개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9번, 10번으로는 어떻게 옮겨질까요? 자, 9번으로 옮겨지는 것도 current region.loss.count가 있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데이터가 이 시환 아래에 뭐 영미가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연두색 범위였던 것이 분홍색만큼 확장이 되는 거니까 행수도 자연스럽게 5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더하기 4를 하면 5에 더하기 4를 하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current region.loss.count가 계속해서 다음 행에 데이터를 추가해 주게끔 해주는 식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후에는 여러분들 폼에서 구분으로, 아동으로, 보호자 동반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네,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 단추를 누르면 돼요. 등록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곳에 변수 A 먼저 잡을게요. 신화공 책에서는 입력행이라고 잡거나 행이라고 잡고 있고 저는 A라고 잡아요. 한영 변환이 귀찮아서 A라고 잡아요. 자, 이곳에 B4번 셀부터 자, current 연속된 범위의 행들만 세겠습니다. 그러면 4개가 나오고 나는 8번 행이 필요하니까 더하기 4를 한다. 자, 이게 그 연속해서 행을 추가하는 부분까지 썼습니다. 자, 이제는 셀에 넣는 것까지 연결해서 써볼게요. 문제는 따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폼에 데이터가 엑셀의 화면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엑셀 화면으로 폼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열어보시면 엑셀의 구분, 아동명, 보호자 동반이 이제 행번호는 저희가 랜덤으로 할 수 있게 해놨고 구분은 비열에 있으니까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데이터가. 자,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저는 폼을 좀 꺼내 볼게요. 자, 꺼내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보시면 됩니다. 구분의 데이터는 구분으로 들어가고 아동명, 보호자 동반, 그리고 기본 요금이 지금 폼에 없죠. 못 들어갑니다. 자, 입장 시간, 퇴장 시간 들어가고 기본 요금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둘 중에 하나에서 들어가면 되네요. 자, 상자를 열었을 때 우리 이 박스 안에도 기본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요금이 들어가거나 엑셀에도 기본 요금이 있어요. 자, 엑셀에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입장 시간, 퇴장 시간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요금이 계산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넣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넣고 이제 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은 문제를 참고하시면 돼요.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넣어 볼게요. 자, 등록이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일어날 일이고 자, 셀스 A,2번은 구분이 들어가면 되죠. CMB 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셀스 A,3번은 아동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셀스 A,4번은 보호자 동반이 들어가면 되는데 옵트 보호자 동반에 U라고 넣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옵트 보호자 동반은 true와 false를 데이터로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true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U 이러면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가요. 한글로 유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opt U가
true가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자, 셀에 한글로 u를 주고 아니면 셀에 a, 4번에 한글로 무를 줘요. 그리고 if를 마칩니다. 이렇게 4번 셀에 들어갈 때는 if 문을 쓰셔야만 한글로 유무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셀스 a, 5번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구분해서 데이터 목록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리스트 인덱스를 쓸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엑셀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CMB 상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갈 건데 제가 유치를 선택을 하면 유치와 3,000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선택한 걸 저장하는 거는 유아 유치 초등일 거예요. 저도 확인 안 했지만 보통 1번을 넣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요금은 저장도 안 되어 있는 데이터를 끌어내서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요금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일단은 써요. 내가 목록에서 찾은 값을 값을 찾아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목록 중에 인덱스는 이제 색인이니까 목록 중에 어떤 걸 찾았어요 그래요. 자, 리스트 인덱스를 속성을 쓰면 유아가 0번으로 나와요. 유아를 찾았어요. 0번에 있네. 유치는 1번에 있어요. 초등은 2번에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목록에서도 0번에 있어요, 1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엑셀에도 데이터가 똑같이 있죠. 자, 엑셀에서도 유아 0번에 있어요. 이렇게. 유치는 1번에 있는데 초등은 2번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폼에 있는 목록에서 가지고 오려면 리스트 인덱스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분홍색 제가 박스를 해드릴게요. 이 박스에서 오려면 다시 한번 리스트 속성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록 중에 올게요. 자, 목록 중에 행번호가 하나 있고 열번호가 있어요. 이 목록을 행과 열로 다시 정비해서 가지고 올게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목록 중에 가지고 올 거니까 구분은 0번이 되는 거고 열번호가 다시 기본 요금은 1번이 돼요. 리스트 속성도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구분을 가지고 올 때는 행번호는 랜덤이죠. 0, 1, 2 중에 올 수 있으니까 랜덤으로 올 수 있다고 변수를 하나 더 줘요. 저는 B라고 줄게요. 그래서 변수에서 열번호 0번이 와요. 그러면 구분이 오는 거고 자, 변수에서 0번호 1번이 와요. 그러면 기본 요금이 오는 거예요. 리스트에서는. 자, 그런데 엑셀에서 엑셀로 올 수도 있잖아요. 자, 엑셀에서 오게 되면 자, 구분이 0번이 아니에요. n번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그래서 13번에 있고요. n은 1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번호가 13번, 14번인 거예요, 엑셀에서. 자, 행번호도 0번이 아니죠. 엑셀에서 그 유아는 어디 있냐면 6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0이 6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유치는 7번에 있고 초등은 8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더하기 6을 해준다. 그래서 행번호는 변수 똑같이 B가 가겠지만 인덱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끝에 더하기 6을 해서 엑셀로 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두 가지 다 제가 프로쇼에서 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행의 번호가 한 번 더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아래 변수 B를 줍니다. 변수는 CMB 구분에서 선택한 것에 따라서 다르다. 리스트 인덱스를 주는 거죠. 자, 이 선택한 것이 A, 5번에 들어가는데 CMB 목록에서 직접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면 변수 B의 열번호는 1번이 된다고요. 0번이 구분이고 1번이 기본 요금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B를 CMB 구분에 똑같이 리스트 인덱스를 하는데 셀에서 셀로 가게 되면 더하기 6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스 A, 5번에
자, 셀스에서 셀스로 가요. 자, B, 14번인 거죠. 그럼 13번에는 이제 그 구분이 들어있고 14번엔 기본료가 들어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쓰거나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저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쓸게요. 교재 답에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화공 답은 B는 이라고 해서 변수를 잡지 않고 이 변수를 B 자리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또 하나 구분에 리스트라는 속성을 또 연결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B라는 변수가 제일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저는 일단 안 되면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스 이어서 쓸게요. A, 6번에는 txt 입장 시간, 셀스 A, 7번에는 txt 퇴장 시간이 오면 되고요. 요금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좀 한 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실행. 요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아동명을 넣어주세요. 보호자 동반 유무를 유와 무 중에 골라주시고 입장 시간은 오른쪽에 쓰라는 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형태로 쓰시는 겁니다. 09.00 그리고 퇴장 시간도 11.00 이런 식으로. 자, 그런 후에 등록을 누르면요, 여러분이 넣었던 다음에 연속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유치, 장동건, 무의 행에 이제 변화 없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변수 A를 참 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우리 데이터는 원래 있던 데이터와 형식을 같이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요금은 지금 보니까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입장 시간이 보니까 원래 있던 데이터는 오른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넣은 데이터는 왼쪽에 있어요. 자, 엑셀과 액세스 모두 다 오른쪽 맞춰진 것은 숫자나 날짜,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맞춰진 것은 문자 서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서식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요금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서식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을 맞출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txt 입장 시간 뒤에 점 밸류를 쓰는 방법과 자, 퇴장 시간 앞에 VAL을 쓰는 방법. 이제 앞쪽에 쓰게 되면 함수로 값만 꺼내오는 것이 되고 이제 뒤쪽에 점 밸류를 쓰면 서식으로 속성 중에 이제 값만 가지고 가요. 이런 말이 돼요. 둘 다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날짜나 시간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살짝 달라져요. 앞에 밸류를 하면 사실 시간은 우리가 0.1, 0.2, 0.3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0.1을. 그래서 우리가 쓴 서식 11시 몇 분을 그대로 서식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에 문자 서식만 버리고 가지고 오려면 점 밸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 일반적인 숫자에서는 앞에 배를 쓰셔도 돼요. 여기서는 점 밸류를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잘 나오는지 확인은 하셔야 계산을 이어가죠. 자, 아동 하나 넣어주시고 아동명 써주시고 보호자 동반 유무, 입장 시간, 그리고 퇴장 시간 넣겠습니다. 등록했을 때 서식 보셔야죠. 자, 9시, 11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금을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요금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들 문제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확대를. 자, 요금은 지금 한참 우리가 지나왔어요. 세 번째 지시사항인데 요금은 퇴장 시간의 시간과 입장 시간의 시간에 빼서 차를 기본 요금으로 곱하면 된대요. 자, 이 식을 그대로 쓰고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 그 다음 이제 A, 8번에 요금이 들어가면 되는데 입장 시간의 시간과 자, 퇴장 바뀌었죠? 퇴장 시간의 시간과 입장 시간의 시간을 빼서
고불화적 기본 요금으로 이렇게 하래요. 자,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프로시저에서는 컨트롤 상자를 이용하거나 셀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막 tx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자들 이름을 쓸 수는 없거든요. 자, 지금 쓴 것을 한 개씩 바꿔볼게요. 퇴장 시간의 시간이래요. 그럼 시간은 함수를 사용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hour. 시간을 꺼내는 함수는 hour입니다. 자, 퇴장 시간에서 시간만 꺼낼 거고. 자, 다시 입장 시간에서 시간만 꺼낼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시간을 꺼낸 함수는 hour예요. 자, 그럼 퇴장 시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txt 퇴장 시간의 value도 가지고 있죠. 자, 이미 txt.value를 어디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셀스에도 넣어놨죠. 그래서 셀스에 A, 7번에도 들어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입장 시간도 자, 입장 시간의 밸류에도 있지만 셀스의 A, 6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럼 기본 요금은 어디 있어요? 자, 기본 요금도 여러 가지에 있겠는데요. CMB 구분의 리스트점 B, 1에도 있고 셀스의 A, 5번에도 있는 거죠. 두 곳에 다 있는 거죠. 폼에도 있고 엑셀에도 있는 거죠. 편하실 부분으로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셀로 다 썼습니다. 자, 되는지 한번 볼까요? 위에 실행 단추 누르고 이제 기본 요금 잡아주시고 아동명 써주시고 보호자 유무 선택하고 입장 시간, 퇴장 시간을 더 늦은 시간으로 쓰셔야 됩니다. 퇴장 시간. 자, 등록을 하게 되면 식도 맞는지 볼게요. 자, 저는 9시에서 11시까지 했으니까 2시간을 했고요. 초등학생이라서 기본요금 4,000원이라 8,000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프로시저 2번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